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제 3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수현 작가가 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뒷부분에는 주요한 제목으로 나의 몫을 외면하지 않을 것 하는 제목 하에 요즘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전엔 이것저것 흥미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조언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취미를 가져봐, 동호회에 나가봐, 여행을 가봐, 정신상담을 받아봐, 이런 조언도 가능하겠지만은 문득 친구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당시에 친구는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다. 거기다가 회사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에서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 상황도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에게는 이런 말이었던가 싶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다. 만약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각자의 3% 노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자의 몫을 하자. 우리 사회의 유일한 구원자는 외면하지 않는 개인이다. 우리는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성숙한 시민이란 최후의 보루가 있다. 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 자신이 될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우정, 사색, 자유라고 했다. 자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어릴 때는 당연하고 쉽게만 느꼈던 단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절감하는 건 자유의 일정 부분은 돈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돈을 벌며 우리의 자유를 지불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무엇을 소유했는가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자. 진짜 섹시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황한 어른이 될 것 하면 어떻게 좀 직구전 제화 같지만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의 주연을 만난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닐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닐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을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를 얘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하고 하는 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리고 가볍게 살아갈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기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는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피천덕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뒷부분에 좋은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